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첫 시간이네요. 올해도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어, 한 학기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강의가 이제 3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걸로 이제 또 올라가게 됐는데, 한번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 맨 처음 나오는 게 제곱근과 이제 실수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돼요. 대충 이제 뭘 배우는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한 5분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곱근이라고 하는 말은 제곱이라고 하는 말이랑 근이라는 말이 합해져 갖고 이제 만들어진 말인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곱식의 근입니다. 어떤 제곱식이냐? 제곱이라 하면 두 번 곱하는 거죠. 두 번 곱했을 때 어떤 상수 a가 나오게 하는 그때의 x값, 이거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거든요. 제곱식의 근. 그래서 이제 제곱근은 이 식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식의 해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있는 제곱근을 다루게 됐느냐? 일단 시작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죠. 직각삼각형 한 변의 길이 a, b,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어떤 이제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루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가장 기초적으로 a에다가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b에다가 1을 넣어봤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걸 해봤을 때 나오는 c제곱이 과연 어떤 수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2가 나오는 그 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값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도 1, 가로의 길이가 1, 이 되는 직각삼각형 여러분 작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이제 그렸을 때 요 빗변의 길이가 그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는 c 값이 될 텐데, 이 c 값은 존재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값인데,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뭐냐라고 한번 구해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건, 피타고라스에서 알고 있었던 식은 모든 수는 이제 유리수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x제곱은 2, 이거의 해를 만약에 있긴 있지만 그 해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는 뭐죠? 유리수라고 함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인데,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는 정수분의 정수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죠. 근데 실제로 이제 증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증명을 해봐도 x제곱은 2, 이거의 해는 유리수가 아닌 걸 계속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수 말고 다른 숫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됩니다. 일단 x제곱은 2의 해는 유리수가 아닌 거 증명이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명을 해보면 x제곱은 2의 해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이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유리수라고 하면 일단 알파의 성질, 알파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은 2, 이게 나오고, 그리고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p분의 q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p는 정수, q도 정수,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p는 0이 아니고요. 그리고 pq는 서로소, 즉 여기 있는 알파 값을 표현한 이 값이 이제 기하분수 라고 이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P와 Q는 서로소라고 이제 놨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여기 있는 등식에서 양변에다 곱하기 p를 하면 이제 p 알파는 q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q가 정수니까 여기 등식이 왔으니까 p 알파도 어떤 수가 되어야 된다? 정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정수들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좌변, 우변이 전부 다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곱을 했을 때 알파의 제곱 이것이 2라고 이제 우리가 위에서 요 정의를 해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의 제곱은 q의 제곱이다. 이 식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q의 제곱은 2 곱하기 어떤 정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제곱은 짝수가 돼요. 그래서 q도 짝수가 됩니다. 왜 그래요? 홀수의 제곱은 무조건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짝수의 제곱은 무조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전부 다 정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도 정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수 중에서는 무조건 홀수 아니면 짝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이것들 이제 자연수들도 전부 다 짝수, 홀수 이렇게 갈라지고요. 0도 사실 짝수입니다. 왜냐하면 2k 꼴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홀수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것도 우리는 홀수라고 다 해요. 즉 하고 싶은 말은 정수는 제곱을 하면 홀수의 제곱은 무조건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짝수의 제곱을 하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한 수가 짝수라고 하면 원래 수도 짝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는 2k, 이때 k는 정수로 둘 수가 있고요. 그냥 짝수니까 2k 꼴로 둘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요. 위에 있는 식이 좀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를. 그러면 q제곱에다가 2k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p의 제곱은 2k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 제곱을 풀어주면 4k의 제곱이 되는데 양변에 2를 약분을 해주면 p의 제곱은 2k의 제곱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여기 p제곱도 결국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어떤 정수가 되어서 p제곱은 짝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p도 짝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q가 짝수라는 말과 p가 짝수라는 요 말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p와 q는 2를 공약수로 갖는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었던 PQ가 유리수가 되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PQ가 서로소라고 하는 이 성질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됐다는 거죠. 맨 처음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알파가 유리수라고 했던 요 시작에 의해서 알파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니까 기하분수는 PQ가 서로소인 건데 그걸 만족하는 PQ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어서 결국은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x의 제곱의 해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요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리수가 아닌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요 알파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된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사실 유비수, 비가 있는 수라는 뜻이었는데 유리수가 아니니까 비가 없는 수라는 뜻에서 무비수 여기에 있는 요 비자를 리자로 이제 바꿔줘 가지고 무리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줘요. 무리수라고 하면 실제로 존재하지만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이걸 합해가지고 우리는 실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제곱근과 실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이건 영어로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뜻에서 리얼 넘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5분만 정리하고 싶었는데 10분 동안 정리를 했네요.
네, 설명을 조금만 더 붙여보자면 실수는 전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크기 비교가 가능한 수 중에서 제일 체계가 클 거예요. 아마도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실수 이거의 특징은 여기 있는 수들은 전부 다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하다 보면 그게 아닌 수도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인 것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중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게 제곱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 이건 제곱식이죠. 이 제곱식에 대한 근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6의 제곱근은 4하고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이제 4 마이너스 4 이것을 제곱을 하면은 16이 되고요. 그러면 16의 제곱근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4랑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양인수, 음인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 이 근에 대해서는 여기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는 0뿐이므로 0의 제곱근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x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무조건 0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볼게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곱근은 이제 제곱을 했을 때 49가 나오는 거, 이게 49의 제곱근이겠죠. 그죠? 그래서 49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7이랑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의 제곱근, 이것의 제곱근을 갖다 구해봐라 라고 하면 제곱해서 100이 나오는 것은 10이랑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0.64 이렇게 이제 소수로 표현된 거, 이거의 제곱근도 어떻게 두 개가 나옵니다. 0.8이랑 마이너스 0.8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분수로 표현된 25분의 81 이것도 이거의 제곱근 이제 어떻게 된다? 5분의 9 이거랑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어떤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더라. 제곱근,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양수와 음수 두 개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기호 이것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거는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루트라고 읽기도 합니다. 루트는 이렇게 써요. 뿌리죠. 그래서 이제 뿌리, 즉 근입니다. 뿌리 근자. 그죠?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라고 읽거나 루트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이 기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낸다? A의 양의 제곱근,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즉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49의 제곱근 이거는 7이랑 마이너스 7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9 예를 들어서 49의 제곱근 중에서 양인 제곱근은 뭐였죠? 7이었죠. 근데 이 7은 어떻게도 표현한다?
루트 49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의 제곱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인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음인 제곱근은 마이너스 7이었는데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루트 49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호 이것을 우리는 근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읽기로는 어떻게 읽는다? 근호 A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루트 A를 제곱근 A 아니면 루트 A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읽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곱근 A라고 읽고요. 영어로 하면 루트 A 이렇게 이제 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보기를 보면 2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2, 2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이다. 즉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흘려 들을 수 있지만 설명을 더 보태자면 제곱근 2라고 하는 요 용어랑 2의 제곱근 요 용어가 두 개가 서로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곱근 2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읽는 방법이에요. 제곱근 2 하면 루트 2 그러니까 이걸 대상하는 지칭은 요거 하나인데 2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했을 때 2가 나오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죠. 그래서 2의 제곱근을 지칭하는 대상은 요 두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쓸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곱근 2라고 말을 하는지 문제에서 아니면 2의 제곱근을 말하는 건지 문제에서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6의 제곱근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 있고요. 그리고 1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리고 0.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4 그리고 5분의 7 이거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7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래서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어렵지 않다, 무섭지 않게 x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x의 제곱은 그래서 9 더하기 25 해가지고 34가 나오게 돼요. 즉 제곱을 했을 때 34가 나오는 수가 x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x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4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x 값은 길이니까 길이는 무조건 뭐예요?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인 거 양인 거 있는데 이 중에서 길이니까 x는 얼마다? 루트 34cm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9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양의 제곱근은 루트 9,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9이다. 이거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양인 제곱근, 9의 양의 제곱근은 3, 9의 음인 제곱근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똑같은 수를 지칭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트 9는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9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와 같이 어떤 수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4번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16 이 말은 뭐죠? 제곱해서 16이 되는 것 중에 양의 제곱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양인 제곱근은 얼마다? 4. 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것 중에 양인 것은 4잖아요.
그 2번 문제를 보면 제곱했을 때 121이 되는 것 중에 음이 되는 거, 이걸 찾아봐라 라는 거고요. 제곱했을 때 121이 되는 것은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1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1이다. 요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곱했을 때 0.36이 되는 것 중에 음인 것은 마이너스 0.6이죠. 그리고 4번, 제곱했을 때 100분의 49가 나오는 값은 100분의 49의 양인 제곱근은 10분의 7.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참고 CF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니까 재미있어서요. 한번 봅시다. 제곱근의 기호와 제곱근 기호 루트 이건데 근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보네요. 자, 제곱근의 기호는 1525년에 독일의 수학자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를 뜻하는 라딕스의 첫 글자 R 이것을 요걸로 표시를 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돌프. 많은 그래 루돌프가 먼저 썼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예요? 제곱근 2 요렇게 먼저 썼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쓰다가 요분이 이제 요렇게 이제 제곱근 2를 사용을 하면서 점점점 요렇게 이제 1525년부터 사용을 했대요. 그죠? 당연히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근데 이 기호는 제곱근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루트 x-1 요 기호는 x-1의 양의 제곱근인지 아니면 x의 양의 제곱근에서 1을 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죠. 즉 루트 x-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값을 루트 x-1 이것인지 아니면 루트 x-1 이것인지 구분을 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에 가로줄 여기에다가 가로줄 하나 요 부분을 갖다가 끄니까 그죠? 요 부분을 끄니까 이것을 이제 하니까 이 기호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했는데 이 기호는 제곱근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어디까지의 제곱근인지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데카르트가 이제 사용하는 요 기호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날이라서 들떠서 설명할 게 많았네요. 근데 진짜 여기가 끝이에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